안녕하세요. 이시우TV 인사드립니다. 지난 2달간 영상이 안 올라와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어 다시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기면서 유튜브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시간에 여유가 생겼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고자 채널을 다시금 운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채널 이름은 이시우TV로 변경했으며 기존보다 더 좋은 분석 영상으로 명일부터 영상 업로드 예정이며 기다리셨던 만큼 축구 승무패 영상 및 프로토 승부식 분석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에 빅리그 일정들로 구성된 승무패 25회차의 경기들을 분석해볼 예정이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시간순으로 발매된 7경기를 다뤄볼 예정이며 나머지 7경기는 다음 영상에서 늦지 않게 찾아뵐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축구 승무패 7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과 브렌트퍼드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입니다. 루턴타운은 잔류 경쟁을 이어나가는 상태입니다. 17위 에버튼과 16위 노팅엄과의 승점차는 2게임 차이에 불과하며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면 강등권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루턴타운이 전방 압박과 빠른 패스워크로 상대 진영으로 향하는 데엔 무리는 없을 전망인데요. 모리스, 바클리의 총등의 단기 득점 페이스도 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이며 상대가 홈에선 강세를 보이지만 원정 길에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전력인 브렌트퍼드이기에 한 골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었으며 다만 매 경기 발목을 잡는 문제인 실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루턴타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라인과 동반된 뒷공간 노출은 상대 팀의 먹잇감이 되고 상대가 간결한 롱볼 패스를 통한 역습을 곧잘 구사하는 전력이며 상위권 전력과 난타전을 벌일 정도로 득점력은 갖췄으며 또한 홈팀은 12경기째 무실점 경기를 펼치지 못했던 만큼 정황상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루턴타운입니다. 원정팀 브렌트퍼드는 4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 중입니다. 승점을 꾸준히 쌓아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위인 노팅엄과의 승점차도 어느덧 6점 차까지 벌리게 되었는데요. 브렌트포드의 선수비 후역습은 이번 경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턴이 라인을 올리고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하는 만큼 배후 공간 노출을 안고 플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브렌트포트의 선굵은 축구를 통해 위사와 은베모의 주력을 앞세워 돌파 후 득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겸비된 브렌트포드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유효타를 날릴 수는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지만 집 밖에 나오면 상황은 달라지는 편인데요. 근래 5번의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상대가 아무리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전력이라 해도 브렌트포드는 19위 벌리 원정에 섭패한 이력도 있는 만큼 승리를 따내더라도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홈팀과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는 원정팀입니다. 두 팀의 운영 방침은 극명히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루턴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많은 골을 터뜨리는 전력은 아니며 브렌트포드도 집 밖으로 나올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엔 부족한 화력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결국 생각보다 많은 골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으며 최대 한 골씩 주고받은 무승부 형태를 예측해보면서 플러스 핸디캡을 부여받은 루턴의 승리도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필드와 벌리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입니다. 홈팀 세필드는 구단의 레전드인 와일더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초강수를 띄었지만 강등권을 벗어나기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때 혁신에 가까웠던 그의 전술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통하지 않는 느낌이 강했고 이전에 비해 실점을 줄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센터백의 공격 참여 빈도 자체는 줄어든 모습이었으며 이외 7명의 전방 자원들은 수적 우위를 살려 빠른 공격 속도를 통해 골을 넣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와일더 감독의 파회법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며 강한 압박으로 맞대응을 하거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후반전을 공략하면 쉽게 무너지는 형태는 여전합니다. 앞서 나가더라도 실점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홈팀입니다. 다만 전방의 화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맥버니, 브레레턴, 아처 등 잔류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실점하더라도 내려서지 않고 맞불로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을 넣는 상황이 많아진 세필드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한 골 이상의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전망입니다. 원정팀 벌리는 4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입니다. 승리는 없지만 승점 한 점이라도 획득하고 있는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잔류를 향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처지의 세필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리는 이번 일정에서도 시즌 내내 지속됐던 운영 방침을 그대로 들고 나올 전망입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에 대응해 맞불로 나올 수 있으며 승리를 많이 따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매 경기마다 골은 넣어주고 있었던 상황이며 포파나라르센, 브라운일 등 적은 기회를 살리는데 나름대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벌리입니다. 상대가 후반에 들어서 체력적인 부침도 겪고 있으며 실점 상황을 종종 겪는 전력인 만큼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대응해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물론 벌리가 공격적인 운영 방침을 꺼내 드는 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량 실점의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아도 실점이 21골에 달하고 있으며 비슷한 체급을 지닌 전력을 만날 경우 셰필드가 보여주는 화력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에 실점 상황은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벌리입니다. 이 경기는 셰필드의 승리와 다득점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편입니다. 또한 배후 공간 노출도 꽤 심한 편이며 뒤도 보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면 한 골 차의 승부가 아닌 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막바지에도 실점을 거듭 허용하고 있는 벌리가 뒷심 부족으로 또 한 번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플러스 핸디캡을 부여받은 벌리의 승리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라요와 오사수나의 스페인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라요는 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라요가 상위권 전력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라요의 순위를 본다면 현재의 상태도 감지덕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위권 전력이라고 해서 수비적으로 나서는 전력은 아니며 압도적인 전력차가 아니라면 선수비 후역습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방침을 내세우는 라요입니다. 다만은 이러한 방침이 효율적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래 무득점 경기도 2차례나 펼친 상황이며 직전 경기에선 헤타페를 상대로 64%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슈팅 10여회 시도 중 2회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가르시아와 팔라손 등 전방의 영향력이 사실상 미천한 수준이며 무득점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라요입니다. 더군다나 승점 한 점이 중요한 그들에겐 무리한 공격 시도를 감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는데요. 볼을 소유하고 시간을 보내며 제한적인 역습 상황을 활용할 것으로 보였으며 라요의 현 상황을 본다면 실점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뒷심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원정팀 오사수나는 상대 맞춤형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리그 상위권 전력을 만날 경우 선수비 후역습을, 하위권 전력을 만나면 지공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를 보았을 땐 라인을 올려 지공으로 풀어나갈 심산이 큰 오사수나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소유하고 측면으로 크게 벌려 윙포워드의 돌파와 스트라이커로 방점을 찍는 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이번 상대인 라요가 무게중심을 낮춰 중앙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크기에 어느 정도 유효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다만 오사수나의 스코어러인 부디미르가 갈비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팀의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가 빠져버리면 득점력에 큰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아르나이즈와 가르시아 등 다른 1위선 자원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형편이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라요가 작정하고 틀어막을 경우 이들을 뚫어내고 골을 넣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따르며 허심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경기 운영에 나설 필요가 없는 두 팀입니다. 오사수나의 경우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라요도 셀파비고와의 승점 차는 어느 정도 벌려둔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공격을 해서 승점을 잃는 것보단 두 팀 모두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매치이며 경기 자체는 지지부진한 공방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며 득점 없이 무승부로 승부가 끝날 공산이 커 보이는 만큼 플러스 핸디캡 쪽 접근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렌시아와 베티스의 스페인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큰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오사수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물론 경기력이 상당히 밀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18분에 넣은 첫 골을 잘 지켜냈고 허용했던 PK도 키퍼가 막아주면서 끝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홈에서의 발렌시아는 무엇보다 상당히 강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는 홈에서의 강세가 더욱 눈에 띄는 편인데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압박하는 전술이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기동력이라는 측면으로 베티스의 지공을 저격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발렌시아의 플랜이 측면을 파는 것으로 단순한 편이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왼쪽 풀백인 바스케즈가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등 가야가 없이도 양측면에서 공세가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긍정적인 발렌시아라 할 수 있습니다. 베티스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겨우 4연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이 발렌시아 원정에서 세비야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인데요. 베티스의 플레이는 페키르와 이스코를 주축으로 한 지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코가 올 시즌 핵심 멤버로서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압박을 가동하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우며 특히나 양쪽 윙어인 페레즈와 포르날스도 모두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자원들입니다. 따라서 역습 상황에서 측면을 허벌판으로 내줄 수 있는 베티스라 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원정에서는 간격 유지나 압박의 기복이 있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시즌 기록한 37실점 중 23실점을 원정에서 허용하는 베티스이기에 이번 일정에서도 어느 정도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의 발렌시아를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매치라 생각되었습니다.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 압박하는 것으로 홈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발렌시아의 명백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티스가 공격적으로 중앙을 잘 쓰는 편이지만 결국 전진 능력과 수비 상황에서 내줄 공간 및 라인 간격 유지라는 면모에서 고전하는 상황은 원정에서 꽤나 자주 나왔던 베티스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지는 만큼 이 경기는 홈팀 발렌시아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까지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버햄튼과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입니다. 울브스는 노팅엄과 지난 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쿠냐가 2골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다해주었지만 역습에 무려 3골을 허용한 것이 패착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스코어러 역할을 할 수 있는 황희찬까지 복귀한 상황이라 쿠냐가 앞선에서 압박하고 황희찬이 마무리 짓는 식의 콤비네이션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된 울브스입니다. 특히 아스날의 경우 측면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구석이 있고 이미 역습 성향의 아스톤빌라가 이를 잘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울브스가 행하는 중원에서의 움직임이 아스날에게 봉쇄당하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라 볼 수 있고 최근 아스날을 상대로는 5경기에서 2골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브스가 어쨌든 역습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에서의 전개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아스날의 중앙 수비가 너무 단단해진 탓이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언에게 티켓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스톤빌라에게 패하면서 리그 우승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울브스에게 지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우승 레이스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챔스에서 보여주는 작은 실책들이 리그에서는 별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아스날의 무기인 중앙 전개 능력에 대한 믿음만큼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바이언전에서는 중원이 먹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울브스와 바이언의 압박 역량을 1대1이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측면에서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아스날이며 라이트백인 화이트는 지난 경기 워스트라고 해도 무방했고 왼쪽은 키비오르와 진첸코 중 누구를 가져다 놓아도 불안한 아스날이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아스날이 여전히 리그에서는 강호의 전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일단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측면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역습 성향의 빌라에게 당하는 등 울브스의 공세에도 아스날의 수비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아스날이 힘겹게 승리를 따낼 수도 있고 다득점의 양상까지도 생각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매치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로나와 카디스의 스페인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지로나는 아틀레티코에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3위 자리도 5점으로 좁혀지면서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일단 카디스를 잡아내고 분위기 반전을 하는 것이 먼저라 할 수 있는데요. 다행인 점이라면 홈에서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 지로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로는 홈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고 마지막으로 홈에서 패배를 안긴 팀도 레알 마드리드뿐이었는데요. 확실히 지로나의 공세에 필요한 에너지 레벨 유지에서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부담이 덜 느껴지는 양상이라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은 카디스의 움직이지 않는 수비에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다만 사비우같이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찢어놓는 크랙형 공격수들도 많은 지로나이고 올 시즌 드리블 횟수도 리그 4위 수준을 유지 중인 만큼 공격 작업에 있어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1대0으로 바르셀로나에게 패했습니다.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올 시즌 카디스는 한 골 싸움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 카디스가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90분 내내 사사이로 버티는 것이 목표인 팀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며 올 시즌 드리블 성공 횟수가 22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단 공격을 하게 되면 측면을 주요 루트로 활용하는 카디스인데 지로나가 홈에서는 에너지 레벨 조절을 잘하는 편이며 지로나가 기본적으로 기동성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측면을 파서 스피드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플랜이 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카디스가 사사이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역량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로나가 홈에서는 매우 강하고 상대 수비진을 돌파할 수 있는 크랙을 가진 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양상에서는 카디스도 결국 얻어맞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만큼 지로나의 승리가 유력한 매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헤타페와 소시에다드의 스페인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헤타페는 라요와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마요랄이 빠진 헤타페와 올 시즌 빈공이 이어지고 있는 라요가 만나면서 상당히 지루한 양상이 되고 말았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일단 헤타페가 홈에서 강한 이유는 상당히 압박의 강도가 좋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헤타페의 홈에서는 바르셀로나도 플랜 A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정도였으며 올 시즌 홈에서 1위에서 10위 사이의 팀들 중 헤타페가 패배한 팀은 유일하게 레알 마드리드일 정도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온 헤타페입니다. 다만 헤타페가 바르셀로나에게 무너지거나 세비야에게 패배하는 등 약점을 꽤 드러내고 있기도 한데요.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뒷공간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는 편이고 이걸 롱패스로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불안감이 심할 수밖에 없는 헤타페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잘 나가는 상황에서도 잊을만하면 무승부에 그치는 기복이 아쉬웠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센터백인 수벨디아가 PK를 내주고 퇴장당하면서 알메리아와 2대2로 비기는 듯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려했던 득점력은 많이 올라온 모습이며 PSG에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진 뒤로는 4경기 8득점으로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는 소시에다드입니다. 확실한 주포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8골을 모두 다른 선수가 기록하는 등 득점의 루트가 꽤 다양해진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상대 헤타페의 압박 능력은 지공이 플랜 A인 소시에다드가 부담스러워해야 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다이렉트함에서는 헤타페도 약점을 드러낸 바 있고 소시에다드도 롱패스 횟수가 리그에서 준수한 편이며 성공률도 리그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굳이 지공에 목맬 이유는 없는 소시에다드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헤타페가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다이렉트하게 롱패스로 넘겨버리는 팀을 상대로는 뒷공간이 공략당했던 양상이 강했고 소시에다드가 최근 득점 기록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며 롱패스 시도나 성공률이 아주 낮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시에다드도 어느 정도 다이렉트함을 기대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